곽종근은 어떻게 회유당했는지 모르겠으나 공익신고자로 해줄 테니 이야기를 해라. 그 내용이 녹취가 되어서 JTBC로 넘어가는 거죠. 대한민국 가짜뉴스 참 만들기 쉽죠? 이? 드러난 진짜 내란 세력, 공직자는 가짜뉴스, 민주 배지는 회유 조작. 지금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어제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그리고 국회에서의 어떤 국조특위,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왜 큰일이냐?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나라를 움직이는 공직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러면 그 나라는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했을 때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전체주의 국가, 우리 뭐 다 기억하시죠? 소련, 소비에트 뭐 연방공화국, 뭐 중화인민공화국, 뭐 중국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북한 뭐 등등 여러 전체주의 체제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거짓말이 잘 통용됩니다. 왜냐하면 구소련 시절에 비밀경찰이 체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체카. 그 1917년 러시아 혁명 났을 때 체카 비밀경찰이 닥쳐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체카 비밀경찰은 미리 결론을 짜놓고 사람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체카에 잡히면 그냥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전체주의 공산당 치하의 인민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재판이라는 게 무의미하니까.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영국, 프랑스,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재판 가서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조직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업들이나 조직들은 청렴 결백이 굉장히 1번 스탠다드로 여겨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 나라의 공직자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사건,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조특위,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나와서 하는 가짜뉴스가, 뉴스 브리핑을 제가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뻔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배경에는 그 공직자들을 겁박하고 회유하는 정치권이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단 자들. 이 자들이 불러내서 너 그러면 구속된다. 너 그러면 내란 세력으로 처벌받는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 조작 했던 정황들이 지금 나와서 그걸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제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정치인 체포 지시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진우, 제일 먼저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 좀 밑에 이진우 그 위에, 네, 그 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위에, 네, 예, 이진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 못 들었다. 수방사령관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체포 지시 못 들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6일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마구 체포하려고 했다. 빼내라고 지시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지시 못 들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홍장원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 그 밑에 있습니다. 홍장호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의 인물입니다. 싹 다 잡아들여. 근데 싹 다 잡아들여 누구를? 지금 정치인으로 이해를 하죠. 이게 간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 싹 다 잡아들여. 그럼 어감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느냐? 홍장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니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팩트가 달라요, 지금. 자, 먼저 홍장원부터 이야기 좀 하죠.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원래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위쪽에 홍장원. 제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인구,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다음 사람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홍장원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제 헌재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연합뉴스 보도 한번 볼까요? 홍장원, 헌재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했던 걸 기억난다. 자, 홍장원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따집니다. 홍장원에게.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 밑부분에 있는데요. 따집니다.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 제일 오른편에 있는 홍장원에게. 그래서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한 게 아닌데 홍장원 당신이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정원은 원래 간첩 잡는 기관이니까 간첩 잡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본인은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이라고 이해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저 홍장원이가. 자, 그러면 홍장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현역 대위 시절인가 장교 시절에 그 전역을 하고 국정원으로 들어와요. 옛날 안기부죠. 해외 담당입니다. 해외 담당. 블랙 요원도 했습니다. 홍콩 저 동남아 지역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한번 저 SBS 뉴스에 난 건데요. 이 작년에 정치인 체포 보고 여부를 놓고 국정원장하고 해외 담당 1차장 홍장원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는 저 SBS 보도입니다. 12월 9일이죠, 저게. 자, 그런데 왜 진실 공방을 벌이느냐? 저 기사 내용이 보면 나와요. 12월 6일, 7일부터 주요 일간지에 홍장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의원들 표결이 있죠. 그런데 야당이 표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192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표가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을 따르는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 한 20여 명이 움직이는 바람에 투표 2번 만에 두 번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됩니다. 12명이 찬성을 찍고 10여 명은 기권이나 무효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홍장원의 그 당시에 이 가짜 뉴스성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히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들이 헷가닥 해버린 겁니다. 속아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 SBS 보도를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조태용 왼쪽에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외교부 출신입니다. 외교관 출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홍장원은 국정원 출신이죠. 조태용이 홍장원을 부릅니다. 불러요. 임자 불러요. 홍 1차장에게.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12월 6일 오전에 나왔는데 홍 차장을 불러서 그런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게 있냐?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홍 장원이 뭐라고 했냐? 그거 오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기사입니다. SBS 기사, 연합뉴스 기사, 기사 다 떠 있어요.
이게 연합뉴스기사는 1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체포해서 끄집어내 라고 지시했다고 홍장원 발로 나오니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거나 국정원과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원장인 조태용 내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왜 굳이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홍장원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했더니 본인이 그 신문에 난 거 그 오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이야기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어제 헌재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그럼 결국은 작년 12월 7일 날 이야기한 거 조태용 국정원장 만나서 확인했을 때 그거 오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 정치인들 끄집어내라고 한 거 그거 오보예요 라고 말한 거에 정반대 진술을 한 겁니다. 즉 헌재에서 이야기한 게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런 가짜뉴스 만들어도 돼요? 막 거짓말 그냥 마구 질러도 돼요? 지금 이게 사소한 뭐 친구들 간에 뭐 밥 먹다가 실수하는 그런 하얀 거짓말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무게감이라든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 드러났어요. 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응? 저기 보세요. 저기도 나오네. 이번에 저 왼쪽 밑에 있는 홍장원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 대통령은 전화 받았다 했죠. 전화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저건 전화는 받았어요. 본인의 휴대폰에 1분 몇 초 동안 전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여 끄집어내라고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오보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입으로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소리를 하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또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고 알리바이 깨지는 수가 있죠. 지금 그 경우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자, 두 번째. 곽종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곽종근. 곽종근은 이 사람도 육사 출신이에요. 특수전사령부, 즉 특전사 있잖아요. 특전사.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특전사. 적 후방에 침투해서 적을 교란시키는 아주 특수 임무로 맞는 특전사 사령관입니다. 별 3개입니다, 여러분. 별 3개 중장이면 아마도 차관급 이상일걸요.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TV조선 기사인데요. 곽종근, 인원, 요원 표현 논란. 국회에서는 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곽종근은 국회에 와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하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끌려서 유튜브에 출연하게 됩니다. 김병주 유튜브에.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좀 내려보세요. 그 유튜브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곽종근. 김용현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원이란 말을 조금 블록을 쳐주세요. 잘 보이게. 인원. 자, 인원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인원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병력을 말할 때 인원이란 말을 씁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3중대 인원은 난 12시까지 구내식당 병영식당 앞으로 와서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다. 인원들 3년 동안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인원이에요. 인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자, 이번 중대 인원은 소대 인원은 대대 인원은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인원. 계속 이어지는 말이 인원입니다. 인원. 인원이란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는 민간인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미군들은 민간인들이 식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 미군들은 레스토랑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메스홀. 메스홀이라고 씁니다. 다이닝 퍼실리티 이런 거 씁니다. 레스토랑이라는 말 안 써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만 쓰는 말이 바로 인원이라는 거예요. 인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보세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빼내라. 저 인원들은 그럼 누굽니까? 군인들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군인들이죠. 어?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갔는데 민간인들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혹시 불상사할까 싶어서 빨리 빼내 밖으로 안전한 구역으로 빨리 빼내 이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이 뭐라고 합니까? 밑에 보세요.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되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주가 하나 더 거듭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을요? 이랬더니 곽종근이 덜커덕 예라고 답해버리는 거죠. 저기에서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거예요. 저기에서. 네? 즉 계엄 초기 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표가 한 10여 표가 필요했어요. 10여 표를 가져오는 방법은 뭘까? 바로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야, 계엄군이 국회의원들 체포한대. 또 사살조도 있다더라. 총알을 다 가지고 왔대. 뭐 이런 등등의 가짜뉴스가 막 난무하죠. 그런데 저 가짜뉴스 만드는 현장에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있는 거죠. 응? 이 인원들. 자, 그래서 어제 그 국조특위에서 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임종덕 국회의원이 곽종근 민주당이 회유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어떤 폭로냐?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유튜브 영상이 다 떠 있습니다. 국회 유튜브 영상이 다 떠 있는 겁니다. 자, 임종덕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곽종근한테 김병주 민주당 의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랬더니 곽종근이 그거 예전에 뭐 이렇게 말을 얼버무려. 지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그동안 이제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이야기한 탓인지 몰라도 말을 명확하게 안 해요. 원래 군인들이 말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먹었습니다. 잤습니다. 돌격했습니다. 총 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아니거든. 아니죠. 그거. 그건 군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랬더니 임종덕 국회의원이 다그칩니다. 김병주 의원이 지상군 작전사령관 할 때 작전 차장했지요?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뭐라고 하냐면 예, 밑에 참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별 4개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주요 보직에 있을 때 그 밑에 부하였다는 소리입니다. 저 곽종근이. 그러니까 곽종근은 김병주가 오라고 하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유튜브 방송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김병주하고 박선원이가 낚시질 하는데 걸려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임종덕 국회의원이 더 다그칩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 끝나고 점심을 누구랑 먹었어요? 707 단장하고 먹었죠. 그리고 휴식을 어디 가서 취했어요? 3층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이럽니다. 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누구 사주 받거나 누구 욕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그랬더니 임종덕 국회의원이 이렇게 또 다그칩니다. 그 방에 누가 들어왔냐고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제보한 사람에 의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당황하면서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종덕 의원이 제시한 거 뭐라고 하느냐? 그 방에 이제 쉽게 하면 임종덕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곽종근 의원이 박범계 의원과 면담 진행을 했지요. 12월 6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박범계 의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임종덕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녹취하겠다, 녹음하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공익신고자로 추천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있었다, 없었다 답을 못하고 의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빠져요. 임종덕 의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yes, or와 no를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다 썼지요. 서명도 했지요. 박범계 의원도 추천인으로 서명했지요. 그리고 707 단장, 그 대령입니다. 얼굴 통통한 사람. 707 단장에게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하라고 해서 건의한 기억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다그셨어요, 임종덕. 자, 그런데 작년 JTBC 보도 한번 볼까요? 곽종근 구속 전에 박범계 폭로, 저 기사입니다, 바로. 지금 임종덕 의원이 말하는 기사가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구속 전에. 그래 놓고 또 다 회유당하고 박범계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 구속됐어.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JTBC 보도가 뭐예요? 12월 전부터 계엄 모의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란 사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중심의 사조직 용현파가 주도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를 한 뒤 곽종근은 구속됐다고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의결 종족수가 차지하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데리고 와라. 여기도 바로 인원이 나오죠. 인원. 여기 인원 있죠. 곽종근이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국회의원 아닙니다, 여러분. 인원입니다. 인원. 인원은 누구다? 군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리는 지시받은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민간인하고 뒤섞여 있으면 불상산할 수 있으니 그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했잖아, 본인이.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있어요. JTBC 뉴스에. 이 증언을 이끌어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 곽종근이 구속되기 전 자신에게 2차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를 한 거야. 공익신고자로 받아주겠다고 한 거야. 여기서 박범계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JTBC 취재 결과 곽 사령관이 틀어놓은 2차 공익신고 내용은 12월 1일 이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의 판결을 할 때 재판장이, 판사들이 더 엄한 벌을 내리는 사유 중에 하나는 범행의 사전 계획, 사전 모의성, 그리고 재발성입니다. 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느냐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즉 곽종근은 박범계에게 어떻게 회유당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임종덕 국회의원이 그걸 폭로하잖아요. 공익신고자로 해줄 테니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녹취가 되어서 JTBC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 국제임금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의 멤버. 바로 박범계의 회유 조작에 의해서 곽종근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JTBC 넘어가서 JTBC가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짜뉴스 참 만들기 쉽죠? 여러분? 참 만들기 쉽습니다.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겁박을 주고 내 이야기하는 대로 다 이야기해라. 받아 써라. 사인해라. 녹취한다. JTBC 또는 MBC. 이렇게 가짜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